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11 행정사 사무소의 임현 행정사입니다. 네, 오늘은 보복 운전 관련한 내용을 언론 보도된 것이 있어서 그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예, 제목은 보복 운전 당했을 땐 이렇게 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내용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운전 중 순간적인 분노를 현명하게 조절하지 못해 발생하는 보복 운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이 보복운전의 원인과 유형, 예방과 대처법 카드 뉴스를 제작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운전 중에 순간적인 분노를 현명하게 조절하지 못해 발생하는 보복운전 교통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복운전의 이제 그 핵심적인 원인은 순간적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다, 이제 감정 컨트롤을 못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제 욱하는 것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보복 운전이 야기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15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보복 운전은 교통상의 사소한 시비로 인해 자동차를 이용해 이 법리적으로는 이제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이용해서 고의로 의도를 가지고 의사로서 고의로 상대 운전자에게 위협감,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 공단은 보복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이번 카드 뉴스를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보복 운전은 자동차 등을 이용해 사람에게 상해, 폭행, 협박, 손괴의 죄를 범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이 적용하는 난폭 운전과 달리 형법이 적용된다. 이것은 이제 난폭 운전 같은 경우에는 신호위반이라든가 중앙선 침범, 과속이라든가 이러한 그 교통법규 위반을 각각의 행위를 이제 하나의 행위를 여러 번 반복하거나 이러한 것들을 이제 연달아서 그러니까 과속하면서 중앙선 침범하고 이러한 교통법규 위반 사항을 이제 그 개개의 위반 사항을 이제 수회 반복하거나 이러한 것들을 연달아서 하거나 이런 것이 이제 난폭 운전인데, 그리고 이제 특정인이 아니고 불특정을 대상으로 하고, 이런 난폭 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면허 정지, 면허 취소라고 하는 행정처분과 벌금 같은 형사 처벌, 이것이 전부 다 도로교통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난폭 운전은. 근데 그 보복 운전이라고 일컬어지는 자동차 등을 이용한 특수 폭행, 협박, 손괴, 상해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서 면허 정지,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은 규정이 되어 있지만 형사처벌은 도로교통법이 아니고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규율하는 이제 체계에 관계된 것이고요. 법령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특히 보복운전은 단 일회의 행위라도 상해나 폭행, 협박, 손괴로도 적용이 되고, 의도를 갖고 불특정이 아니고 특정인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난폭 운전과 차이가 있다. 난폭 운전은 두 개 이상의 행위죠. 그러니까 신호위반이라든가 과속이라든가 중앙선 침범, 이러한 것을 연달아서 하거나, 또는 한 개의 이 교통법규 위반을 이제 반복해서 하거나, 그런 점에서 난폭 운전과 보복 운전에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써놨고요. 보복 운전을 유발하는 원인은 뭐냐면, 보복 운전을 유발하는 원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보복 운전의 피해자가 하는 행위입니다. 보복 운전의 피해자가 방향 지시 등 깜빡이를 사용하지 않아 가지고 이제 보복 운전을 유발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서행, 왜 앞차로에서 빨리 안 가느냐, 서행 운전, 빨리 좀 빠져줘야 교통 흐름이 정상적으로 돼가지고 차량 소통이 원활할 건데, 그 속도를 준수한다는 이유로 왜 이렇게 늦게 가느냐, 서행 운전 시비 이런 것 때문에. 그다음 운전자를 자극하는 끼어들기, 여기서는 이제 보복 운전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그냥 끼어들어 버리니까, 일단은 법규 위반을 이제 피해자가 먼저 한 건데, 이제 보복 운전자가 이제 뭐 순간적인 분노를 이제 이기지 못해가지고 보복 운전을 할 수가 있다, 그런 것이고요. 또 난폭 운전 마찬가지. 피해자 측에서 난폭 운전을 하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격분해서 이에 대해서 보복 운전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경적, 상향등 시비, 이렇게 사용 시비 등이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원인이고요. 유발하는 원인. 대표적 유형으로 이제 보복 운전이 유형이 뭐냐면, 앞지르기 후에 이제 급 감속,
피해 차량을 앞질러 가지고 급 감속하거나 급 제동 서버리는 거죠. 급 제동을 이제 반복하면서 위협하는 행위, 또는 이제 더 크게 또 뒤쫓아가 가지고 고의로 이제 충돌해서 이제 뭐 사람이 다치게 한다거나 뭐 그렇게 하는 행위들이 이 유형이라는 얘기입니다. 형사처벌의 대상인 보복운전은 특수상해의 경우, 사람이 다친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이 특수상해의 경우에는, 특수상해 이외에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손괴의 경우에는 5년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특수상해하고 나머지 3개,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손괴의 구별식이 가장 큰 것은 뭐냐면, 특수상해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징역형 아니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다른 것은 이제 벌금형이 있기 때문에 벌금형을 실제 선고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벌금형을. 그럼 벌금형을 받아버리면, 특히 이 보복운전자가 공무원이다라고 하면 벌금형을 받아버리면 소속기관에서 별도의 징계는 받겠지만 형사 절차에서 벌금형을 받아버리면 형사처벌 내용으로서 형사처벌 때문에 공무원 신분이 상실되진 않거든요. 벌금형을 받아버리면. 근데 보복운전 중에서 특수상해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법정형에, 그러면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선고밖에 없는데, 그럼 징역형의 실형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이 돼버리면 징계 절차와 관계없이 형사 절차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당연퇴직 사유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이 돼버리면 공무원 신분 관계가 소멸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에 대해서 큰 실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수상해의 경우에는 굉장히 무거운 처벌에 속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고, 또 이 부분, 이 다른 3가지 보복운전의 유형보다도 굉장히 무거운 그 처벌에 들어간다. 이거는 좀 굉장히 유의할 필요가 있고, 그 실익은 이제 벌금형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 여부에 따라서,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행정처분이 달라지는데, 구속이 되지 않으면 면허벌점 100점에, 그리고 1일 1점 원칙이기 때문에 100점 받으면 운전면허 100일 정지 이렇게 됩니다. 운전면허 100일 정지가 되고요. 구속이 되지 않는 경우. 근데 구속이 돼버렸다. 구속이 돼버리면 면허 취소가 되고, 그다음에 면허 취소 결격 기간은 1년입니다. 1년에 결격 기간에 대해서 1년이 지나야 면허를 딸 수가 있고요. 이제 구속 여부에 따라서 면허 정지냐 취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 구속이 되지 아니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 입건만 돼버리면 100일 정지, 그다음에 구속이 됐다 그러면 면허 취소 1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난폭운전과 좀 다른 것이 뭐냐면, 난폭운전은 형사 입건됐다 불구속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그 40점, 벌점 40점에 40일 정지고요. 그다음에 면허 취소는 똑같습니다. 구속이 되면은 면허 취소 1년 됩니다. 이 난폭운전도 똑같다라는 거죠. 구속이 됐을 경우는 면허 취소 이렇게 됩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욱하는 잠깐 사이 보복운전의 가해자가 되거나, 잘못된 운전 습관으로 운전자 자신도 모르게 보복운전의 원인 제공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보복운전의 원인 제공자가 될 수도 있고 보복운전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평소 올바른 습관과 배려하고 양반은 운전, 너그러운 마음가짐을 통해 보복운전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여기 제목에 보복운전을 당했을 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써 있으면서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복운전에 유발하는 원인이 무엇이고, 보복운전의 대표 유형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실제 이렇게 발생했을 때 처벌은 이것이다. 특수상해는 뭐 이렇게 되고 벌금이 있고 없고, 그다음에 행정처분은 100일 정지, 뭐 면허 취소 1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당했을 때 어떻게 하라는, 제목은 피해자에 대해서 행위를 어떻게 하라는 내용인데, 보복운전 당했을 땐 이렇게 하세요. 그 내용이 없는데요. 일단은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보복운전을 당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그대로 감수하거나, 그건 본인이 결정할 문제이고, 이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묻고 싶다고 한다면 관할 경찰 관서에 신고하고, 다음에 형사 고소를 해서, 다음에 수사에 들어가서, 다음에 이것이 보복운전의 혐의가 인정이 되어지면 형사처벌 받도록 하고,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형사처벌 받도록 하고,
그다음에 행정처분 받도록 하고 면허 정지, 면허 취소 받도록 하고 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이제 그 상해가 발생했다거나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거나 또는 정신적인 어떤 뭐 그 스트레스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가 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일단 발생하면 가장 좋은 것은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그다음에 모든 것은 처벌받기 위해서 처벌을 하고자 한다면 증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영상 기록이라든가 이런 걸 준비해서 경찰관서에 신고 고소를 해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증거는 있어야 된다. 예,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그 보복운전 관련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이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에 대해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